안녕하세요. 구찬스 PD입니다. 오늘 미래 컨텐츠는 인공지능 얘기, 그리고 웹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국내 웹툰 이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. 최근 이제 신작이 나온 신과 함께 기사왕님이라고 하는 이 웹툰이 그 논란의 주인공이 됐는데요. 그 논란은 웹툰 제작을 하는데 인공지능을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.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만든 거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이런 여러 가지 이게 합쳐지면서 이 웹툰에 대한 그 보이콧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. 사실 이 인공지능 창작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것은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인공지능이 창작하는 거에 대해서 그 창작이 아니다. 인공지능이 창작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를 그냥 인공지능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그저 사람이 하는 걸 흉내낸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간 정신이 깃들어 있는 창작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다가 이게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고 이제 생성형 AI라는 개념이 나타난 거죠.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뭔가 새로운 걸 생성해낸다. 창작이라는 개념, 그 제너레이티브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걸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라고 해서 특히 이제 이미지를 세상에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이거에 큰 격한 반응을 이제 보였던 거죠. 그런데 이제 웹툰에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한 사례들은 과거에도 좀 있었고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 왔습니다. 그리고 웹툰의 그 색깔, 채색을 마지막에 이제 그린 다음에 색깔을 하는 게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채색하는 걸 인공지능이 하도록 하는 거는 이 컨주너나 이런 쪽의 연구 과제이기도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인력 들어가고 하는 거 힘든 거를 줄여서 뭔가 생산성을 높이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었던 거죠. 근데 이게 신과 함께 기사왕님이 회사에서 이제 해명을 하기로는 "채색을 하는데 인공지능을 좀 사용하는 정도다. 이거 완전히 인공지능이 창작한 그 웹툰은 아니다."라고 이제 해명을 이제 한 것 같습니다. 예, 그만큼 이렇게 해명이 이런 식의 해명이 나왔다는 건 인공지능이 웹툰을 그리는 거에 대한 반발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거죠.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글쎄, 내가 인제 사람이 만들어 낸 어떤 거를 이제 소비한다.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조금 다른 느낌으로 와닿을 수 있지만, 조금만 더 이제 인공지능이 더 학습이 되고 기술이 발전하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사실 사람이 창작한 거랑 인공지능이 창작한 거를 구별할 수 없는 세상이 오게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그러면 인공지능이 만든 거라고 하는 거를 꼭 여기다가 어 "써라. 라벨링을 붙여라." 라고 요구를 해야만 되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. 만약에 인공지능이 창작한 거를 사람이 창작한 거하고 구별해서 '나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걸 보지 않겠다.'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일부에서는 위법으로 인공지능이 창작한 거는 어쨌든 인공지능이 한 거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"표기를 하자."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,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 경찰한테 이제 막 쫓긴다든지 잡힌다든지 그 이미지가 가짜로 만들어지고 이제 인공지능으로 만든 그 이미지라고 해서 크게 이제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, 이런 거를 우리가 구별해 낼 필요가 좀 있지 않냐는 얘기로 거기다 "라벨링을 붙이자." 이런 얘기가 있는데, 저는 사실 앞으로 가게 되면 이런 부분도 다 그냥 한때의 그냥 뭐 얘기됐던 소란거리 정도로 되면서 인공지능이 뭔가 창작하고 우리가 인공지능이란 도구를 사용해서 콘텐츠 이미지를 만들든 음악을 만들든 영상을 만들든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상이 될 거다. 그래서 이건 한때 해프닝 정도로 그냥 기억이 될 일이라고 전 사실 생각하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, 인간의 정신으로 뭔가 창작을 새로운 걸 창작해 낸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,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이라든지 인간이 뭔가 이 서로 이렇게 존중해 줘야만 될 그런 대상이라든지 하는 거에 대한
여러 가지 생각이 뭐 이렇게 합쳐져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런 그러니까 일부의 되는 거하고 관계없이 인공지능이 창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우려점이나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진 지혜로 다 나오면서 차츰차츰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완전 무결하게 문제점을 없애고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문제점, 워낙 파괴력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, 우리는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인공지능이 인류 전체 사회에 의미 있는 모습으로 사용이 될 수 있게 하느냐라는 것 또한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 거기 때문에, 이거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배척한다기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식이 어떤 방안이 있을까라고 하는 걸 다 같이 계속적으로 이런 해프닝이나 이런 의견이 다른 부분 이런 거를 자꾸 수면 위로 올려가면서 서로 얘기를 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그게 챗GPT가 됐든 그다음에 구글의 바드가 됐든, 그리고 앞으로 제 판단에는 수없이 많은 인공지능들이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. 우리는 그 많은 인공지능 중에 가장 나한테 맞고 가장 인간이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고 가장 인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인공지능을 잘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. 그런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인공지능들은 다 도태가 되고, 의미 있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는 인공지능들만 더 잘 살아남아서 그것들이 우리 인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.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는 편이죠.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에 대한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무시하거나 그러고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인류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, 그 다음에 인류를 더 뭔가 한 단계 발전시킬 그런 기술이다라는 그런 생각은, 그런 믿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.